자,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,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.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밤사이 이슈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. 뭐 하루도 네.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는 것 같은데 네. 오늘장 한마디부터 먼저 전해주실까요? 네. 우선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이자율 10%의 상한 발언으로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좀 급락을 했지만 그렇죠. 그래도 3대 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.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에 특히 다우 지수와 S&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해줬죠. 악재들이 많긴 했지만 좋은 흐름들은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. 관련해서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들 체크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올라온 세 가지 토픽입니다. 연준 흔들기에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다. 그리고 은행사들과 카드사들이 급락했다. 마지막 토픽은 M7의 각자 도생인데요.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.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게 또 비트코인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이런 얘기들은 왜 나오는 걸까요? 우선은 이 연준의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을 지금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전자산과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매력이 조금 커질 수 있다라는 내러티브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전통 안전자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정치나 법적 리스크에 조금 상대적으로 무관한 해지 자산이라는 좀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내러티브 형태로 좀 퍼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. 그리고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봤을 때는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올해 이 비트코인 관련된 이런 내러티브들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우상향할 거라고 전반적인 이 시장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. 올해 대부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슈가 좀 크게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상당히 좀 내러티브적인 요소들을 많이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네. 올해도 중간선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더 극대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그 부분이 아무래도 다음번 또 재선 선거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활용을 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좀 극대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실제로 밤사이 비트코인이 92,000달러를 또 회복하기도 했었죠. 이런 흐름들이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은행주들이 또 급락을 했거든요. 앞서도 네. 잠시 소개를 해주셨지만 지금 금융주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 그대로 좀 찬물을 그대로 좀 끼얹은 것 네. 같은데 금융주들 괜찮은 게 맞을까요? 사실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재선을 위해서 계속 어떤 이 전반적인 신용카드 금리 제한을 좀 추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자율을 좀 낮추면서 이 소비자들의 인심을 좀 얻으려는 그런 결국엔 흐름들이 뭐 좀 표심을 얻겠다라는 맞습니다. 네, 그런 마찬가지로 내러티브 형태의 어떤 제한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, 예. 그러니까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신용카드 이자율이 1년 동안 최대 10%로 제한이 된다라고 본다면,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. 캐피탈 원 파이낸셜이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또는 오늘 비자 같은 경우도 약간 조정을 좀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카드사 주가들이 좀 폭락을 했고요. 전체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 1조 달러가 넘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평균 금리가 20%인데 그럼 2,2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거든요. 그러면 1년에 300조가 이상이 이자 수익으로 쌓이는데 이 부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라고 보면 상당히 수익성을 훼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. 물론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을 좀 취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번 주 나올 금융권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. 저는 올해 이런 카드사 관련돼서 좀 이런 이슈가 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 가장 좋을 환경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
뭐 일시적으로 이런 카드사의 좀 조정은 있겠지만 이 올해 금융주들의 이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가장 좀 중요한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네. 결국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, 뭐 행정명령은 단기적인 악재 정도로 좀 그칠 것이다. 네, 네, 이렇게 저는 좀 그렇게 생각 생각합니다. 중이신 것 네.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 토픽은 M7 기업들의 종목 분절화 현상입니다. 작년에 M7 기업들의 수익률을 비교해 봤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뭐 65%뛸 때 아마존은 좀 초라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. 한 4%밖에 못 올랐는데 네. 종목 차별화 장세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. 어떻게 네. 생각하시죠? 작년에 알파벳이 가장 이제 좋은 한 해였죠. M7 중에는 보통은 이제 S&P 500 기준으로 이제 나눈다라고 보면 S&P 500이 작년에 한 17% 정도 상승을 했기 네. 때문에 뭐 알파벳이 이제 가장 좋았고요. 이제 그 다음이 엔비디아였고 뭐 그 다음에는 대부분 이제 이 S&P 500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수익성이 2022년 이후로 조금 올해 가장 낮을 거다라고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작년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. 뭐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네. 테슬라는 약간 변동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올해 또 많이 기대가 좀 되고 있는데 그렇죠. 기본적으로 이 M7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. 예를 들면 뭐 테슬라는 당연히 자율주행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아마존은 이제 쇼핑이나 이제 클라우드 쪽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. 애플은 이 소비자 관련된 이 서비스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AI 쪽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올해는 이 종목별로 상당히 편차가 또 마찬가지로 클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개인적으로는 애플이나 아마존 그리고 이제 메타 이런 종목들이 올해 조금은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네. 아무래도 약간 특별한 이슈로 좀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도 있지만 이익 증가율에 대한 부분이 다른 비즈니스와 이제 합쳐지면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이 시장이 금리를 조금 내리면서 이 테크 종목들로 이제 유동성이 유입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동안 조정을 받았었던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더 작년보다는 좋은 성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M7 기업 가운데서도 좀 옥석 가르기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자, 기업 이슈들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. 아카마이 테크놀로지를 들고 오셨는데 네.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. 월가에서 좀 좋은 투자 의견이 나왔다고요? 네. 이 아카마이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요. 약간 뭐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보통 이제 투자 의견을 이제 많이 발표를 하잖아요. 뭐 투자은행들 쪽에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이제 의견을 그렇죠. 발표를 하는데 보통은 한 단계 정도만 올리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이 아카마이 같은 경우도 투자 의견 상향이 뭐 비중 이제 축소해서 뭐 중립이었다가 비중 확대로 이제 늘어나는데 단 한 번에 두 단계를 올렸습니다. 그러니까 비중 축소였다가 네. 비중 확대로 올렸죠. 상당하네요. 네, 그러니까 이 아카마이 테크놀로지를 먼저 어떤 회사인지 말씀을 드리면 이 CDN이라는 글로벌 네트워킹 콘텐츠 전송에 네.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유튜브를 이제 볼 때 미국 쪽에 있는 서버에 갔다가 오면 아무래도 뭐 로딩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 이제 속도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자체적인 CDN 이런 콘텐츠 전송에 대한 네트워킹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네. 대한 이제 수익을 얻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의 고객사의 대부분이 빅테크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뭐 아무래도 뭐 구글, 아마존 뭐 이런 큰 회사들도 많고요. 올해 전반적으로 이 성장성을 고려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. 또 추가적으로 이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CDN의 안정화 그리고 최근에는 보안 관련된 비즈니스에도 이제 확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올해 이 사업 성장성에 대한 이런 기대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. 작년에 보시면 뭐 스포티파이나 뭐 엑스라던가 가끔 이렇게 먹통이 됐다 뭐 이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그렇죠. 거예요. 네, 그런 부분들이 이 아카마이 테크놀로지가 이제 그런 먹통이 되지 않게끔 도와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, 그러니까 이런 보안 쪽 부분들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좀 커가고 있기 네. 때문에
이 아카마이 테크놀로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투자 의견이 2단계나 상향 조정된 거는 뭐 흔치 않은 일이긴 하죠. 네, 아카마이 맞습니다. 테크놀로지 좀 더 주의 깊게 체크해 보면 좋을 듯하고요. 그리고 밤사이에 일라일릴리와 엔비디아의 파트너십 큰 화제였었죠. 이제 뭐 제약사 쪽에도 AI라는 이 기술이 직접적으로 좀 들어가는 듯한데 이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요? 사실 엔비디아와 일라릴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죠. 뭐 워낙에 반도체 GPU 쪽에 가장 또 특화된 회사와 그리고 이제 제약 쪽, 바이오 쪽에서 이제 특화된 회사가 신약 개발에 공동 투자한다. 이 부분은 어쨌든 두 가지 이제 산업의 섹터의 대장주가 동일한 이제 비즈니스에 침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.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퍼지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 특히나 바이오나 신약 개발 쪽에 지금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AI 산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올 거라고 보고요.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들한테 칩을 제공을 하면서 지금 약간은 주가도 좀 정체기를 겪고 있죠.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사업적인 모델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렇죠. 이런 부분들이 이 바이오 쪽으로 조금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아무래도 더 큰 이제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 이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AI 팩토리 구축이라는 전반적인 조금 구체적인 파트너십을 좀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신약 개발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이 여러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이 좀 조금 더 이제 커진다라고 봤을 때는 이쪽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연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관련된 또 신약 회사들, 신약 개발 회사들도 계속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, 이쪽에 관련된 또 이슈도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올해 헬스케어 섹터 관련해서 좀 잘 가질 수 있을까요? 헬스케어 쪽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죠? 헬스케어도 올해는 뭐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워낙에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은 뭐 그런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네.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가 아무래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거든요. 근데 다만 이제 가장 그 안에서도 좀 좋게 보는 종목들은 증자를 하지 않고, 그러니까 돈을 네. 빌리지 않고 1, 2년 정도의 이 투자금이나 또는 이제 잉여 현금을 가지고 계속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. 뭐 그 종목들도 제가 다음번에 좀 한번 가져와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지금까지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했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